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번째 국사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3부 근대 사회에 관한 내용이지요. 근대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오픈되고 서구 열강이 직접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제3부 근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근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정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상적으로 합리주의, 사회적으로 평등주의를 근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근대가 꽃 피우기 전에 일제 짓밟히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근대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서구 열강이 우리에게 통상을 무력적으로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보고 제국주의라고 하죠. 제국주의는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회 진화론이란 모든 것은 생존 경쟁을 하고 이긴 자가 진 자를 지배하는 걸 당연하게 보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사상이고 이걸 바탕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아직 서구에 대해서 알 리가 없었지요. 주로 포함하고 함대를 가지고 와서 야, 문 열어라. 똑똑 여보세요, 문 여세요가 아니라 야, 문 열어라.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갓은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No. 너희하고는 통상할 수 없어. 여러분 아마 우리 남자분들 나이지리아 여인하고 결혼하면 하겠어요?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고 해도 쉽게 허락하기 힘들지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통을 유지하고 외세를 배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형성한 사상이 뭐냐 하면 정통 성리학을 유지하고 위정, 사악한 외세를 배척하자 척사 사상입니다. 정통 성리학을 유지하고 사악한 외세를 배척하자. 그런데 농민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층 민중사회 농민들도 NO! 너희하고 통상 안 해. 나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도 싫고 전통도 싫고 외국 너도 싫어, 다 싫어. 그러면서 형성한 사상이 바로 서학에 반대한 통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물을 중국을 통해서 일부 알고 있던 지식인 양반과 중인들은 야, 서양 거 아주 좋은 거야. 오 예스.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든 안 하든 우리는 외세를 수용하자. 그런데 전통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자들이 온건 개합하고 전통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자들이 급진개합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개화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와 같이 의견이 다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가 통상을 여겨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No, no, yes. 무슨 뜻이지요, 영어로? No, no, yes. 아닌 게 아니라 그렇군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no, no, yes로 기억을 하시면 이건 우리 영어에서 쓰고 있는 단어니까 또 뭐 yes, yes, no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지요. yes, yes, no 그러면 아무렴 그렇지 그러지 않고라는 뜻이고 no, no, yes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군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no, no, yes 위정척사 통학 개화 사상으로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란색, 그리고 민비라고 하는 사람은 며느리지만
하얀색입니다. 왜? 노란색이 아니에요. 전통을 유지하면서 외국 문화를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면 전통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보수. 이쪽은 뭐예요? 전통을 탈피하자는 거죠. 이쪽은 자주 그러면 외세를 배척하자는 겁니다. 그건 외세 수용이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가 속할까요? 이 사본면은 전통을 유지하고 외세를 배척하자 이거죠. 여기는 뭘까요? 전통을 없애고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자. 뭐예요? 동학이죠. 여기는 뭐예요? 외세를 수용하되 전통도 탈피하자. 그러면 이 중에 개화 사상 중 전통을 탈피하자는 노란색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즉 급진개화파예요. 민비 같은 사람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요. 즉 동도서기, 동양의 제도의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싸우는 것은 이모곤란. 왜? 이게 구식군인, 이게 신식군인과 한편이었거든. 이들은 혼자 속된 말로 자뻑 간 거예요. 자뻑. 그냥 폭발한 거예요. 이들은 개화 내에서 야 전통을 유지하고 개화하자, 놔두고 개화하자고 폭발한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눠진 거예요. 이 온건개화파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도서기. 이들이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 폭발한 게 이모곤란, 갑신정변. 이들이 폭발한 게 이모곤란.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급진개화파로 이어졌을 때 이들이 바로 민중의 힘을 키워서 일제에 대항하자는 애국개몽운동, 야 총칼들고 싸우자는 의병으로 폭발을 합니다.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빨간색은 전통도 싫다, 외세도 싫다, 아무도 도움을 안 줘.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외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를 배척하는 거예요. 전통을 유지하고 외세를 배척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전통을 없애고 외세도 배척하자는 것이고, 여기는 전통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급진과 온건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동조를 못 얻어서 의병으로 흡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 의병은 일제시대에 무장항일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국개몽운동은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실력 양성운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근대 사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상적인 줄기가 드디어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의 순서를 연표로 적어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메모해 볼게요. 1801년, 아까 1800년에 누가 돌아가셨죠? 정조 대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801년에서 1862년까지는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나이 어린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외척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지요.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어떤 성씨?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심지어 여러분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다 갑자기 왕이 오른 사람이죠. 왕이 좀 말랑말랑해야 외척들이 다루기 좋죠. 그래서 갑자기 왕이 오른 자입니다. 1863에서 1907년까지는 여러분 고종 임금입니다. 고종은 굉장히 오래 왕이 올라 있었죠.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대원군이죠. 마지막 임금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순종입니다. 결국은 일제의 강제로 폐위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있고, 대원군의 개혁정치 속에는 여러분 쇄국정책도 있고 경복궁 중건도 있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도 합니다. 삼정은 여러분 이때 문란했던 것이 전정, 군정, 환곡이에요. 삼정. 그래서 개혁을 시도했고 고종의 부인인 민비인 명성황후가 또 실권을 잡지만 명성황후는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이게 바로 1873년부터 1895년 을미사변으로 돌아가십니다. 대원군은 1863에서 1872년까지 딱 10년 동안 실권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법전도 편찬하고 경복궁도 중건하면서 당백전 발행하고 쇄국 정책으로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도 있지요. 그래서 척화비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시기의 내용을 연표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866년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서양 놈들이 준 걱정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인양요는 원래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를 탄압하자 프랑스가 이걸 빌미로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원군 집권기죠? 그러면서 왜 규장각 도서를 가져가서 지금까지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조카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임대 형식으로 영구 반환을 받도록 돼 있죠. 스테이지가 강화도입니다. 물론 정족산성과 문서산성에서 양은서와 한성문이 격퇴시키죠. 1868년은 독일의 오페르트라는 상선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말레이시아인들을 데리고 충청도 아산만에 있는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 해가지고 거래하려고 팠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이 빠지니까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시체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은 남의 묘를 파는 걸 좋아해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하죠. 서양인에 대한 오랑캐의식이 점점 강화됩니다. 1871년 신민년에 또 서양 놈들이 걱정거리를 주었다. 그런데 미국이다. 이 원인은 이때 있었어요. 제너럴 셔만호 사건입니다.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던 제너럴 셔만호가 평안 군민들에게 나룻배에 지푸라기를 잔뜩 싸서 밀어버리자 전소돼 버렸어. 왜 죽였느냐라고 해서 미국이 강화도로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어제 연등의 강화 수비군이 이들을 격퇴하지요. 그래서 이 원인을 대개 우리가 속칭 제너럴 셔만호 사건, 일명 제기랄 시어머니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국제 시체 도굴 미수 사건,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도난 사건, 이때 세워진 비가 바로 척화비다. 화해를 배척하는 비가 전국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얄미운 놈, 일본입니다. 일본은 메이주신 청나라는 양문동으로 근대화를 이룬 다음 서양인의 흉내를 내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1875년 일본이 운요호라는 배를 가지고 와서 통삭을 요구합니다. 대원군이 물러나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포격을 가하자 지금 신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너락질하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함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키죠. 이걸 보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서양인의 흉내를 내고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킨 조약입니다. 이 전문이 12개인데 불평등이에요. 그리고 세계 항구를 개항하지. 어디? 부산, 원산, 인천. 어디라고? 부산, 원산, 인천. 그리고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청나라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서 불평등 요소로 일본이 우리 침략에 용이한 입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치외 법권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행동은 일본인은 법에 따른다는 거죠. 그런 뒤에 1880년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조선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이러이러한 방책이 필요하다. 조선 책략이 청나라 사람이 쓴 것인데 일본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친중 결일 연미. 친중 중국과 친하고, 결일 일본과 연결을 맺고, 연미 미국과도 서로 가깝게 지내라. 어느 나라 견제냐? 러시아 견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책이 들어온 뒤에 우리는 야 근대화하자. 그래서 근대화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실은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근대화하려고 했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들은 바로 이들이 노란색. 이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을 벌입니다. 정통 성리학을 유지하고 사악한 외세를 배척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개화와 척사가 이들은 신식군대, 이들은 구식군대가 한편이 돼서 폭발을 한 거지요.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척사는 대원군, 개화는 민비. 개화는 신식군대, 척사는 구식군대와 한편이었어. 그래서 구식군인이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구식군이 민비와 한편인 신식군대와 민비를 죽이려고 했다. 민비가 인력거를 타고 도망가죠. 자기 사촌 오빠가 있는 충주로 가서 야 강화도 지역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누가 화났느냐? 청나라가 화났습니다. 청나라는 도와주시오. 오케이 도와줄게요. 청나라가 군대를 데리고 싹 들어와 버립니다. 이모군란은 청나라 세력이 강화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모군란 뒤에 청나라가, 여러분 요거 청나라 사람이 썼죠? 미국과 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중재해 줍니다. 조미수호 통상죄약. 조미수호 통상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모군란 뒤에,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모군란 뒤에 드디어 개화파가 나눠집니다. 야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 그래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눠지는데,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주시를 모방하자,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 양문동을 모방하자. 근데 급진 개화파가 주도해서 결국 온건 개화파인 4대당 요인, 급진 개화파를 독립당이라고 해요. 이걸 4대당이라고 하고, 결국 4대당 요인들을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죽이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갑신정변 때 실제로 갑신년에 하루아침에 개혁을 시도했는데 개혁요강 14개조를 선포합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신분제도도 없애자, 세리도 개혁하자고 그랬는데 정치 형태를 입헌군주제로 하자. 여러분 따라해 보셔야 돼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왕도 존재하지만 왕도 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입헌군주제. 그런 뒤에 다시 청나라 세력이 강화되었어. 왜? 4대당 요인이 바로 청나라와 가깝고 급진당 요인이 일본과 가까운데 3일 만에 끝나고 말았거든 이게. 청나라가 다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우리를 간섭해, 심지어 고종에게 열중시에 차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때부터 일본은 나는 정치적으로 졌으니까 쌀만 나는 가져갈래. 우리 단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청나라도 밉고 일본도 밉다. 청나라가 싫어하는 나라 어느 나라였죠? 일로 한번 와보세요. 어느 나라였어요? 러시아죠. 친중 결일 연민제 러시아 견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수교 조약을 맺어버린다. 그런데 러시아가 들어오자 러시아와 유럽에서 대립했던 누가 들어오느냐? 영국이 불법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차지하느냐? 우리나라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고 설치하고 딱 불법으로 차지해버려요. 3년 동안. 물론 청나라 종교로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쌀을 많이 가져가자 우리는 쌀값 오르지요. 그래서 쌀값에 폭등이 오자 쌀의 유출을 금지하는 반공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건에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로 한번 와볼까요? 운요 사건 뒤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다. 강화도 조약 뒤에 일본이 야이마 수신사 파견하라고 해서 파견해 조선 책략 가져왔다. 조선 책략이 들어오자 우리는 개화하자고 했다. 못하게 했다. 그러자 하지 말자고 폭발한 게 이모군란. 이모군란 뒤에 이제는 개화는 하기는 하되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 나눠졌죠? 일로 한번 와보세요.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 나눠졌다. 그런 뒤에 빨리 하자고 하는 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러시아와 수교조약을 맺었다. 결국은 러시아가 들어오자 영국이 들어왔다. 청나라가 이니까 일본은 경제 침탈을 해왔다. 그러자 우리는 쌀의 유출을 금지하는 반공령이 선포되었다. 자, 이런 속에서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함부로 수탈을 하자 동학교도가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세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동학군들이 이겨버렸어요. 정부군을. 그래서 황토연 전투 이후 황룡천 전투까지 정부군이 있죠. 정부는 큰일 났죠.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좀 도와달라.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 나도 도와주기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쟁했겠죠. 당연히.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일본이 야 너희 개혁해.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개혁하게 한 것이 바로 갑오개혁이다. 그런데 결국은 갑오개혁은 1차와 2차에 걸쳐 있지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실지 전라도 지방을 점거하고 집광소를 설치한 다음 스스로 개혁을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 뒤 이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청일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1895년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하향해 가자 요동반도를 빌리려고 했던 러시아가 화가 나서 러브레타를 쓰지요. 러프독에 러브레타를 써서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을 통해서 야 일본 요동 가져가지 마 라고 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비는 일로 한번 와볼까요? 민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개화와 한편이었는데 이모군란으로 쫓겨가서 청나라 세력이 강화되니까 청나라에 붙어 있었다. 근데 청나라에 붙어 있다가 청나라가 갑신정변까지 이길 때는 괜찮았지만 청나라가 이제는 청일전쟁에서 져버리면 기댈 데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기대게 되었다. 일본이 보기에 민비가 이뻐요, 미워요? 밉지요. 그래서 민비를 살해합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다. 을미사변 뒤에 못다한 개혁을 일본이 다 합니다. 주도권을 잡고. 이게 을미개혁이에요. 그럼 을미개혁 되려면 뭘 선포하죠? 그렇죠. 단발령입니다. 내 목은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폭발해요? 의병이 폭발하죠.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이때 양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일본 설날이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 우리는 음력설이 진짜 설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하자. 러시아가 청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물려갔는데 러시아가 이제 일본과 대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모셔갑니다. 이걸 보고 아관 파천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관 파천.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이권을 주어 울릉도 산림재벌권, 도만강 산림재벌권 다 주자.
우리 이권 그러지 않아도 자원이 없는 나라 어떻게 할 거요? 하고 민중들이 뭉치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항상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는 것은 데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권 침탈을 저지시키고, 항상 이들의 사상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자유민권, 자강개혁, 자주국권, 자주적으로 우리 국가의 권리를 지키고 또는 민중의 권리를 자유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개혁을 하자. 자강개혁입니다. 그러면서 고종 돌아오시오. 고종이 돌아와서 발표한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연호를 뭘로 썼느냐? 광무라는 연호를 썼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무. 연호는 왕의 달력이에요. 이제는 대한제국으로 조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본 신참. 구본 신참이라는 것은 옛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걸 첨가시키자는 거예요. 점진적인 개혁. 그리고 1904년 결국은 러일 전쟁이 폭발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폭발하면서 결국 우리는 지게 되지요. 1905년 포츠머드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근대 사회 개화기부터 일제 이전까지의 내용이 지금 6번째 강의인데 아마 개항과 근대화 운동, 대한제국 결강의 침략과 개혁운동입니다. 자, 제가 기억을 돕죠. 서양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해왔다. 우리는 영어로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습니다. No, no, yes. No 이정척사 사상, no 동학사상, yes 개화사상. 근데 개화 중에서도 전통을 유지할 것이냐 없애고 할 것이냐를 놓고 급진과 언급으로 나눠줬고, 급진기합파가 주도한 사건 갑신정변, 위정척사와 개화사상이 싸운 건 이모군란. 그러면서 우리는 병인양이와 신미양요는 스테이지가 강화도, 오페르토골 사건은 충성도 아산만에 있는 남현군의 묘, 우리나라를 최초로 개항시킨 조약은 강화도 조약, 불평등이죠 물론. 일본이 수신사를 파견하라고 했다. 그래서 2차 수신사를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책, 그 유명한 조선책략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선책략. 어느 나라 견제? 러시아 견제. 어느 나라 입장? 청나라 입장. 그래서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유생들의 유정척사 운동으로 결국은 저지되고 이모군란이 폭발했다. 어느 나라 세력이 강화되었다? 청나라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중재해서 미국과 수교를 했다. 결국 우리는 빨리 하자라고 하는 급진기합파와 온건기합파로 이때 개화파가 나눠지게 되고, 급진기합파가 주도한 게 갑신정변이다. 또 청나라가 이겼다.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났다. 그러자 러시아에 우리는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독자적으로 수교를 했다. 일본은 쌀을 가져갔다. 쌀을 가져가자 쌀값이 올라서 반공령이 선포되었으나 실패했다. 러시아와 수교하자 영국이 들어왔다. 거문도 사건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피폐가 심하게 되고 고보군수 조병갑이 타막을 하자 동학농민운동 이겨버렸다. 정부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도 들어왔다. 청일전쟁이다.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갑오 개혁을 요구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가 이에 요동반도 문제로 삼국 간섭으로 세력을 강화시키자 결국 민비라는 여자를 일본이 낭인을 시켜서 결국은 시해하죠.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다. 그리고 을미개혁을 통해서 단발령이 반포되면서 의병이 시작되었다. 야, 고종 뭐 하는 거야 하고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가 공사관으로 모셔갔다. 독립협회가 계속 욕을 해서 돌아와서 발표한 나라 이름 뭐? 대한제국이다. 연호는 뭐? 광무개혁이더라. 그러면서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특히 1897년부터 1910년까지가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짓밟았어요? 그렇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 직후에 을사지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뺏어가더니 1910년 마지막 남은 우리의 보루 경찰권마저 가져가면서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관할하게 된 것입니다. 일대 총독 테라와치 총독. 그러면서 헌병이 경찰 임무를 대행하고 심지어 교사들까지 칼을 차고 수업하게 만드는 무단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36년 동안 지속되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있을 때 우리나라 반응은 뭐다? 노노 예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6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